루카디뉴는 사실상 아스톤빌라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첼시 쪽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첼시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해되는 부분은 왼쪽 윙백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마트센 있고, 에메르송이 복귀를 한 다음에 에메르송이 있고, 치렐 있고, 거기에 디뉴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에메르송이 팔린 거였다, 그런데 마트센도 복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알론소만 남았다 그러면 영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임대 복귀할 선수도 없다 그러면 결국 영입밖에 없겠죠. 그게 루카디뉴가 아닐지라도 영입이 됐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임대 복귀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디뉴 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 왼쪽에는 좀 사람이 많다라는 거. 마트센의 앞길을 막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디뉴가 너무 젊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명단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솔직히 영입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이게 주급도 비싸고 이적료도 비쌉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루카디뉴를 영입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지금 치렐이 뭐 못해도 요번 시즌은 아웃인 것 같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이제 재활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하다 보면은 올 시즌은 날리는 것 같은데, 다음 시즌 경기력도 보장이 안 된다면 건 1년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90년생의 알론소, 그리고 지금 임대 복귀하는 에메르송으로 버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첼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500만 파운드, 3,000만 파운드라면 글쎄요, 좀 비싸긴 비쌉니다. 지금 아스톤빌라랑 거래되는 금액은 2,500만 파운드에 주급이 16만 파운드거든요. 그 정도면 2억 6천 정도예요. 지금 리디거한테 3억을 못 주네, 뭐 2억에 멈추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루카디뉴에게 2억 6천을 주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카디뉴가 챔스행을 좀 더 원했고, 그 챔스행에 가 있는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첼시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딜을 본다 그러면 이적료도 좀 내려가고 주급도 좀 내려갔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엄청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첼시는 애초에 왼쪽을 보강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치렐하고 알론소로 가고, 뭐 다음 시즌에 마트센이 됐든 뭐 약간의 보강이 될지라도 치델 체제로 계속 갈 생각이었지, 뭐 이게 보강이 있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한 푼이라도 지금 풀백에 쓸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보상금을 줄 때 주더라도 글쎄요, 이적료를 더 많이 투자하는 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은 보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위기를 겪지 않은 팀들이면 뭐 다행이겠지만, 위기를 겪는 팀들은 시즌 플랜을 이렇게 잡고 들어왔어도 거기에 보강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맨시티는 벤자민 맨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도 보강을 들어갈 것이고, 이게 아구에로가 사라지고 나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수 보강도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맨시티는 최소 실점이고 최다 득점이에요. 지금 뭐 공격과 실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 경쟁을 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치렐의 복귀를 너무 장담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세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르송이 복귀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알론소를 1체제로 하고 에메르송을 2체제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알론소가 임대 가고 에메르송이 남았겠죠. 에메르송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면 결국에 올 시즌은 어떻게 버티고 다음 시즌에 치렐이 복귀하면 다시 치렐 원체제, 그리고 두 번째 체제는 뭐 에메르송이 됐든 알론소가 됐든 이렇게 간다는 건데, 글쎄요, 치렐의 폼을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치렐이 돌아와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부상 입은 자리나 수술한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제대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반절 정도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놓친다. 글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쓰려다가 100,000원을 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게 센터백 보강해야 된다 할 때 무슨 뭐 헥터라든지 질로보지라든지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결국에는 뭐 무너져 내려갔고 다비드 루이스, 리디거 이렇게 급하게 보강한 거 아니에요? 당장의 7일 자리를 생각해보면 바바라만, 필리페 루이스 적당한 가격의 선수들을 계속 데리고 왔지만 애슐리 콜 이후로 제일 좋았던 선수는 공교롭게도 오른쪽 윙백을 썼던 아스필리쿠에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제때제때 안 쓰려다가 목돈을 쓰는 경우들이 첼시는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요번 선택이 그렇게 옳았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디뉴를 투엘이 반대한 거라면 이 논쟁은 끝이 나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기사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독이 원치를 않는데 거기다 영입을 해주는 건 이상한 거니까요. 납득이 가는기는 하지만 글쎄요, 투엘의 반대 혹은 지금 뭐 적합도 이런 걸 떠나서 금액적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적자가 첼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첼시가 돈을 쓰는 데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팀이나 부채는 있고요. 지금 첼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채가 감당을 못하는 부채는 아니에요. 지금 첼시가 갖고 있는 부채 자체가 첼시가 뭐 진짜 10원 한 장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부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첼시가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니까 겨울만 오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뉴 소식을 정리해봤는데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 쪽에 계속 기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 같은데 디뉴 딜이 아니면 첼시는 딱히 보강할 곳이 또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 겨울 이적 시장도 좀 이렇게 조용히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투엘이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보드진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보강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